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리셋이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작년 1월 달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각오가 필요한 때다. 금융권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다. 라고 작년 1월 달에 신년사를 할 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레이트 리셋, 모든 것이 재설정된다? 무슨 얘기죠? 원위치? 원상복귀? 이런 얘기인가요? 리셋.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나 PC 이런 것들 볼 때 리셋 하면은 종료를 얘기하잖아요. 종료. 그런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 리셋이 뭐지? 뭐 말 그대로 이제 리셋 이러면은 그냥 게임 오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뭐 물가 정상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앞으로 사회는 금리가 인상하고 자산 가격이 거품이 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다라는 걸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죠. 왜?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사항은 모든 게 다 녹록지 않죠.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이제 계속 보이고 있고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기득권들이 움켜쥐고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더 애써야 된다, 더 절약해야 된다라고 강요받고 요구받지만 실제로 나라의 정부의 위정자들, 힘을 가진 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도둑질을 하고 있죠. 재벌, 족벌, 대기업의 기득권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기업을 사용하고 있고,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점점 더 답이 없고 궁지로 내몰리고 있죠. 더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유동성을 증대시키겠다라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고 더 많은 돈들이 풀렸죠. 물론 자영업자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자금 지원이라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자산 거품 형성하는 데 돈이 더 빨려 들어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집값이 3배, 4배 오르고 주식 가격이 폭등해서 10만원, 15만원 하던 게 40만원 되고 주식이 부동산은 4억, 5억, 3억짜리 아파트가 12억, 15억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더욱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의 굴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불확실성이 심하고 변동성의 폭은 더 커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개개인들은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세금이 커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기꾼, 협작꾼, 뒤통수 씨는 온갖 폐악질하는 이들을 다 방치하고 다 내버려 뒀잖아요. 얼마나 심했으면 기관 보고서를 쓰는 관료들조차 정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과연 제대로 개선하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강석구 외 여러 사람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무려 719페이지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관료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의 정부가 얼마나 폐악질을 해대고 얼마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면 관료가 저렇게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낼까요? 이게 2021년 8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냐? 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엉망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죠. 이 보고서를 보면 섬뜩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심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23번인지 25번인지 모를 정도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지만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급등했다는. 옛날과 같으면, 북한과 같으면 길거리에 지금의 정책을 내세웠던 사람, 대통령 포함해서 전부 다 다 저기 광화문 대로에 다 나오게 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도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인 거죠. 총체적인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레이 리셋, 대한민국에 닥친 그레이 리셋은 다름 아닌 국민 개개인들에게가 아니라 지금의 정부, 기득권들, 나라의 큰 도둑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언론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인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200만 원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언론 기사에 상단에 떠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도둑질 했으면 벌 받아야죠. 근데 200만 원의 물건을 훔친 좀도둑의 뉴스가 그렇게 상단에 나올 만한 거리인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수사가 흐지부지 됐어요. LH공사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수십억을 챙겼어요. 이 두 가지 사례가 그냥 그 집단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일까요? 아니면 조직적인, 구조적인 모습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취하고 사실상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판을 깔아줬던 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양성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을 20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힌다라는 거는 정책을 제대로 냈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부패 정치인, 부패 관료가 창고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 지금의 정부일까 싶을 정도인 거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가 있는 거였을까요? 없었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정권에 있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죠. 탈세, 편법, 투기, 시장교란, 불로소득,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라인가 싶은 거죠. 나라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개판일 수 있나 싶은 거죠. 그냥 앞이 안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경제 공부를, 보고서를, 뉴스를 보면 볼수록 지금 정부에 화가 나는 거죠. 우라가 침이죠. 제가 비정상일까요? 제가 너무 얘기를 험하게 하는 건가요? 그냥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감독은 감시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예요. 단속해야죠. 처벌해야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들은 국고에 환수해야 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10배, 100배로 친인척 지인까지 다 금융수적해가지고 다 파악해서 다 환수해야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상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선한 인상 펴고 저러고 다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초토화시키고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람들 다주택자 만들고 다중채무자 만들어서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그들을 수십 년간 노예로 뜯어먹겠다라고 한 기득권들의 수작을 충실히 수행한 하수인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고 깝깝하고 답답하죠. 화가 나는 거죠.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레이 리셋, 그레이 리셋. 참. 지금의 정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는 거죠.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잘못 세운 것 같아요.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정도로 집값을 급등시켜버린 나라. 국정농장 사태로 무너진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나라가, 정부가 되려 부동산으로 더 폐악질을 해댔네요. 이러니까 차라리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던 이전 정부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죠.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LH공사가 되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농지 투기하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었겠냐라는 거죠. 너무 심한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부동산 정책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또 허허거리고 그냥 다니겠죠. 죽을 때까지 부동산 시장 개판 만든 그 원죄를 안고 살아야 될 겁니다. 안고 살아야 될 겁니다. 부동산 거품을 폭등시켜서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에 IMF를 오게 만든 경제주범으로, 경제사범으로 기억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용서하거나 인정 못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거죠, 너무. 대한민국 정책을 망치게 하려고 작정한 집단 같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충격, 혼란, 아비규환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의 정부 덕분에. 사실상 폐악질을 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저 국민들이
그 책임과 그 힘듦을 다 떠안고 죽을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되고 물가 폭등, 교통요금 폭등, 각종 세금 폭등에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이 깝깝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포함 무수히 많은 고위직 관료들, 그들의 폐악질을 잊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정치인들을 볼 때 세금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이들은 철저히 단죄하고 표를 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정상인 사회에 그레이트 리셋되어 거품이 꺼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은 정말 혹독하고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나라를 믿지 못하고 기업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길을 각자 스스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지금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함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요. 아무쪼록 다시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그런 폐악질을 일삼는 정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관찰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부정부패, 조직적인 구조적인 폐악질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더 최악일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왜 더 최악의 정부만 만나는 걸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걸까요? 회초리를 제대로 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목소리를 못 높인 탓인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 관료들이 국민들을 꽤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또 엄청난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자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